나는 화전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김시우의 집부터 찾았다. 그는 정의부 소속의 화전 총관소 총관이었다. 총관소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봐주는 자치적인 기구였다. 이런 총관소들이 무송에도 있고 반석에도 있고 관전, 왕청문, 삼원포 같은 고장에도 있었다. 김시우는 자성군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와 연계를 맺고 있던 독립운동자였다. 3.1인민 봉기 후 중국에 들어가 림강과 단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4년에 화전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화전 시내에 정미소를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면서 대중계몽에 힘썼다. 그가 세워놓은 곳이 남대가에 있는 영풍정미소였다. 김시우는 총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돈을 뽑아 독립군의 식량도 되어주고 화성의숙과 그 부근에 있는 조선인 모범소학교에 재정적인 후원도 하였다. 나는 림강에 있을 때부터 김총관의 북방 사람다운 호방한 기질과 강직한 성미에 매혹되어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해 왔었다. 김총관도 나를 친아들이나 조카처럼 극진히 사랑해 주었다. 뜰악에서 닭장을 손질하던 김시우 내외는 내가 나타나자 환성을 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집 뜰악에는 발에 걸쳐일 정도로 닭들이 많았다. 나는 김시우의 안내로 화성의숙을 찾아갔다. 김시우는 정미업자 특유의 쌀교 냄새가 풍기는 옷을 걸치고 나를 화성의숙으로 안내하였다. 화성의숙은 히바라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만주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물매가 급한 초가 지붕과 청벽돌로 쌓은 고무수리한 벽체가 수무나무 숲 사이로 바라보이었다. 교사 뒤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화성의숙의 기숙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교사도 기숙사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초라했다. 하지만 건물이야 초라한들 뭐라는가. 집이 너저래도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감을 눌러버리었다. 그래도 운동장만은 크고 번듯하였다. 나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화성의숙의 전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살 때 오동진이 추운 겨울날 털모자도 쓰지 않고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화성의숙의 설립 문제를 두고 의논하던 일이 생각났다. 이 의숙의 입학생으로 찾아와 교사를 살펴보는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회가 끓어올랐다. 키가 자그마하고 이마가 훌렁 벗어진 중년의 인상 좋은 숙장이 자기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가 의산 최동호 선생이었다. 의산 선생은 33인으로 불리우는 3.1인민봉기 주도자의 한 사람인 천도교 3세 교주 손병희의 제자였다. 손병희가 설립한 강습소를 나온 후 고향 의주에 내려와 서당을 세우고 천도교인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3.1운동에도 참가하였고 그 후에는 중국에 망명하여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고 망명 동포들 속에서 애국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었다. 숙장은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보지 못한 것이 일생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못내 가슴 아파하였다. 숙장은 총관과 한참 동안 우리 아버지에 대한 회고담을 벌려놓았다. 그날 최동호 선생이 나에게 한 훈계가 아주 인상적인 것이었다. 성주는 아주 맞춤한 때에 우리 의숙에 왔어. 독립운동은 수재들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거든. 홍범도나 유린석식의 주먹구구 시대는 이미 지나갔단 말이오. 외놈의 신식전법이나 신식무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식전법과 신식무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겠는가? 바로 성준애와 같은 새 세대가 맡아 해결해야 한단 말이오. 숙장 선생은 그 밖에도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숙식 조건이 불편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런 곤란 저런 곤란이 있더라도 조선 독립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참고 견디라고 격려해 주었다. 첫인상에도 성미가 온화하고 놀라우리만큼 언견이 유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김시훈의 집에서는 나를 위해 저녁을 차리었다. 주인 내외의 정성이 엿보이는 소박한 식탁 앞에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으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두리반상 한쪽 구석에는 곡주도 한 병 놓여 있었다. 김시우가 반주를 하려고 내놓은 줄로만 알았는데 정가는 뜻밖에도 자네 술을 부어 나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두 손을 바삐 내주었다. 난생 처음으로 받게 되는 어른 대접이어서 여간만 당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 때 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장철호가 술을 권한 일이 한 번 있지만 그것은 상제로서 받는 대접이었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시우는 나를 완전히 어른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투도 이전날의 헤라로부터 하계조로 바꾸었다. 자네가 온다니 자네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지더군. 그래서 내 술을 한 병 갖추어 놓으라고 했네. 자네 아버지가 화전에 오시면 늘 이 상에서 내가 권하는 잔을 받곤 했네. 오늘은 자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잔을 받으라고. 자네야 이제부터는 가장이 아닌가. 정관이 이렇게 말하며 허물없이 잔을 권했지만 나는 가볍게 그 잔을 들 수가 없었다. 수만에도 차지 않는 조그만 잔이었으나 거기에는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시우가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른처럼 초신을 해야 하리라는 엄숙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침실 겸 소재로 이용하는 방을 내주었다. 직장 선생과도 토론이 되었으니 기숙사에 들어가 있을 생각은 아예 말고 자기 집에 눌러 있으라고 오금을 박았다. 김용직 선생이臨終을 앞두고 편지로 송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것만큼 자기는 그 부탁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무송에서나 화전에서나 아버지의 친구들은 이처럼 나를 위해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와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성의나 의리를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의리의 밑바탕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몫할 것을 바라는 아버지 세대 사람들의 절절한 기대가 깔려 있었다. 그 기대는 나로 하여금 조선의 아들로서 새 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장차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훈련을 잘하여 민중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